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경장 모강제 1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 강의는 이제 2월 7일 날 시행한 이런 모의고사고, 바로 출제 범위는 저는 크게 이제 5번에 거쳐서 내는데, 제가 이제 1회로서 바로 이제 여러분한테 이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이렇게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를 보시면 뒤에 보면 바로 이제 1회가 바로 이제 이 미시편 앞에 전반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8일 날 보는 2회는 바로 미시편 후반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회는 거시 전반부, 그 다음에 4회는 거시 후반부, 그리고 5회는 전체 범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강좌 말고 이제 우리는 이 강좌가 이제 모의고사 강의에서 여러분의 어떤 시험에 대한 그런 식의 어떤 경험, 그리고 특히 뭐냐면 시험의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모르는 거를 떠나가지고 최대한 아는 걸 많이 풀고, 모르는 것은 그나마 여러분이 뒤에 미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자체가 이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차 시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꼭 뭐 고득점을 맞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 60점을 맞으면서 과락을 면한다. 특히 이제 경자 같은 경우는 한 70점을 목표로, 뭐 90점을 목표로 한다면 공부량이 배가 돼야 돼. 70점만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시험 문제가 쉬우면 80점 맞고 어려워도 60점 맞는다. 그런 기분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괜히 더 많은 점수를 맞으려다가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면 맞겠지만, 이것은 경작은 이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는 실제로 시험도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마지막 문제도 그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간평사 문제이기 때문에, 간평사 모의고사 때문에 간평사 문제, 바로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특화돼 있죠. 간평사 문제다운 그런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뭐 간평사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그전에 제가 계속 문제풀이반에서도 해왔듯이 바로 계산식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이론도 그렇고 생산자 이론도 그렇고, 뒤에 가서 거시 이론도 그렇고, 계산에 관한 거, 특히 수리자에 관한 거, 특히 수리자인 중에서도 특히 미분에 관한 게 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분에 관한 것이 거의 뭐 7, 80%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이 40문제를 이제 3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 텐데, 다음과 같이 이제 문제를 본다면, 여러분과 이제 이 해설이 나갔죠. 해설 본다면 거기 여태까지 출제 빈도랑 난이도 이런 것도 여러분과 체크해 놨어요. 자, 그런 식의 문제가 여태까지 얼만큼 출제했고, 다음에 난이도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 난이도가 제가 어떤 객관적인 난이도로 제가 했는데 학생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 내가 아주 쉽다고 생각한 것도 여러분이 공부 안 했다면 어려울 것이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자기 적성에 맞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그런 난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출제 빈도는 뭐 말대로 여태까지 내가 11년 동안 모두 출제했던 문제를 1, 2, 3, 4, 5 5단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이제 2면 그지 우리가 좀 낮은 편, 그리고 3면 중간, 4, 5면 굉장히 많이 출제된 문제다. 특히 5가 되면 별이 5개 있으면 매년 출제된 문제예요. 그지? 별이 5개. 그리고 별이 4개 있으면 거의 뭐 11년 동안에 뭐 8번, 9번 출제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에 맞춰갖고 제가 문제도 출제됐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문제도 배열시켰어요. 자, 그래서 처음 문제 본다면, 말대로 이제 처음에 나온다 그러면 바로 생산 가능곡성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고, 생산 가능곡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뒤에 가서 바로 생산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도 유도가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문제에서 보면 이렇죠. 이게 X, Y가 나온다면, 자, 이 생산 가능곡성의 정의 자체가 그겁니다.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을 연계시키는 곡선.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 이 자체는 이것은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효율성이다. 생산 가능 곡선 점은 효율성이 충족되어 있다. 자, 그 과정에서 여기 본다면 이렇게 A가 있고 A, B, B, 여기 C, D가 있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것은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이 내부는 이제 바로 이것은 비효율적, 바깥에는 현재 생산 요소 또는 기술 수준은 도달 불가능. 하지만 도달할 수는 있죠. 도달할 가능성은 바로 이 정의가 바로 다음과 같은 어떤 기술 진보라든지 기술 진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술 개발이죠.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노동과 자본의 증가, 바로 이제 바깥으로 우리가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점은 우리가 이제 생산이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 점, 그리고 곡선상의 점들은
효율적인 점. 특히 우리가 6대까지 이동한다든가 6대까지 이동하는 것을 뒤에서 파레토 효율성에서는 이걸 바로 이것은 파레토 개선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간단한 내용만 문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구할 때 바로 생산의 효율성이 충족되고 있다. 맞겠죠? 그죠? A점은 두 번째, 독점 기업은 B다. 자,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생산의 비효율성이 이루어진 조건이니까 바로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지? 바로 D점을 달성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그리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이 이건데 바로 이 생산 가능성의 기율을 우리는 MRT라고 해요. MRT랍니다. 그래서 한계의 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고 이것은 바로 X의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Y에 대해 단순히 나타냈다. 그를 바로 MCY분의 MCX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게 왜 그런가 라는 식의 설명은 사실 기본 이름만에서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MRT 한계랑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좀 이따 보면 이제 MRS가 나오고 MRTS가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모두 여기가 X가 들어간다면 여기가 그지? X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YY가 크로스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제 C점에서 D점으로 C점에서 A점을 가는 동안에 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게 기회비용 체증 법칙이야. 자, MRT가 점점 커지면 기회비용 체증 법칙이고 그 말은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했을 때 MRT가 커지니까 바로 MCY, Y에 대한 한계비용보다 MCX, X에 대한 한계비용이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A점에서 생산하는 경우 바로 C점보다 A점이 C점보다 X에 대한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것서 맞는 얘기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말은 이 MRT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기회비용 체증, 바로 이것은 MRT 체증이 되는 법칙이야. 그것은 이제 이것이 체증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원점에서 볼록하기 때문이다. 가 아니라 오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거 볼록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제 무찰곡선과 바로 이 생산 가능 무찰곡선과 등량곡선은 볼록하지만 이것은 오목하기 때문에 체증하고 볼록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이런 식의 법칙으로 우리는 그지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봤을 때.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인데 왜 그러냐면 자, X를 생산하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되면 A점에서 C점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꼭 그럴듯해요. 자, X를 생산하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A점에서 C점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이제 X를 해외로 이전하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그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YG 생산량이 커지라는 보장이 없어. X의 생산 기업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생산 요소가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때 A에서 B로 C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은 해외로 이전한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는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이 커지면 바깥으로 이동했듯이 노동과 자본이 작아지는 거죠. 생산 요소를 이전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지? 이 내용이 틀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생산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생산 가능 곡선 상을 이동하는 건 아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을 이동하려면 그지? 바로 그것이 생산 요소가 그대로 국내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기업이 이전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도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줄어든다고 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것으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보면 자,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출제했던 한 몇 번 출제했던 문제인데 사실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일부러 숫자만 바꿔갖고 다시 한번 계산상의 문제로 만들어낸 거야.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왔던 문제로 바로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전체 수요곡선에 관한 거죠. 그래서 개별과 시장 전체는 우리가 크게 사적 제한이냐 또는 우리가 이것이 공공제한에 따라 틀리죠. 사적 제한은 수량합, 바로 수평합으로 가고 공공제는 수지갑, 그지? 가격합으로 구합니다. P합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가 10명에 따르면 이것이 사적 제한인지 공공제인지 보아야 돼요. 만약 이것이 공공제라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P는 10-Q라 놓고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공제라면. 하지만 이것이 사적제, 사용제라면 Q의 관시로 바뀌어야죠. Q의 관시로 바꾸면 Q는 자, 이거랑 바꾼 거죠. 그럼 바로 10-P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급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Q의 관식으로 바꾸니까 자, Q는 바로 P-6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수요 곡선 이것을 10배 하죠, 10배. 10배 한다는 것은 특히 여러분이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 보면 알겠지만 10배 한다는 것은 이걸 10배 하면 이제 100이고 이걸 10배 하면 10P고 그럼 이걸 10배 하면 이것이 10Q라고 주면 아무 필요가 없어. 10Q라고 났을 때 약분되면 똑같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Q가 되는 겁니다. 뭐 대문자 소문자는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것이 개별이고 시장 전체라는 의미로 내가 대문자로 썼다 뿐이지 뭐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바로 수직합을 구한다, 수평합을 구한다 똑같이 이것은 10배지만 이것은 그대로 갖고 와야 돼. 그래야지 바로 합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10배면 이것은 바로 10배를 똑같이 한다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20. 자, 20이라는 것은 이제 공급자 20명이 있는 거죠. 공급자 20명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20P라니까 그대로 이것도 똑같이 Q는 20P 마이너스 120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야. 자,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 단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더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과 같이 생산비가 1만큼 상승한다. 우리가 생산비 1만큼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곡선에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생산비가 오른다는 것은 X, PX에서 공곡곡선에서 생산비가 오른다는 것은 상방으로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만큼 바로 생산비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생산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조세가 부과됐을 때 생산비 올라가는 거로 많이 얘기되죠. 그래서 이 공급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그것은 공급이 줄어드는 건데 생산비가 오른다. 그지? 생산비가 오른다. 공급이 줄어든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은 P로 나타냈을 때 P로 나타낼 때 T를 더하는 값과 근데 이것이 항상 그렇게 나타날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을 P의 관식으로 나타내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거를 P축으로 이동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P축으로 A만큼 이동한다면 P 대신 P-A를 대입하고 X로 A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X 대신 A-A를 대입하는 그런 식의 어떤 평행 이동에 가는 걸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Q는 20에 P-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20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P의 관식으로 고치려서 나타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 원리는 이거 말고 뒤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P의 관식으로 나와 있다면 그냥 더하기 이제 1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항상 이런 식으로 P축으로 위로 이동하면 이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조세가 부과된다. 조세. 이것도 조세 부과된 요건랑 똑같습니다. 보조금이 부과되면 플러스로 들어가고 자, 뒤에 가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뭐 약간 어떤 시간적인 것은 있겠지만 뭐 원리적으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게 하나 더 나왔다는 것이 감평사의 어떤 묘미일 것 같아. 보통 문제는 이걸 풀어둔 문제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니까 시간이 그지 더 많이 걸리고 또한 틀릴 가능성도 많아졌고 결국 이것과 이거 연립 풀면 되는 거니까 그지 연립 푸는 것은 뭐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풀이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각 이제 10배 하는 방법과 그지 10배에서 풀이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평이동 방법 특히 이제 생산비가 올라가서 평이동 방법 이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을 그지 잘 익혀주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균형은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이것이 2번 문제였어요. 제가 이렇게 계획해서 들어왔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생각보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봅시다. 자, 이것도 제가 이 문제 중에서 한 40문제 중에서 한 10개 문제는 이 간평사에서 여태까지 여러 번 나와줬던 문제 중에서 골라서 문제를 좀 변형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은 비슷하네 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간평사는 의외로 비슷한 문제가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야. 의외로 비슷한 문제가 자주 나와.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적용하는 성립하는 에어컨 시장에 에어컨의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유발하는 요인은 그러니까 에어컨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장을 보면 Q 에어컨 시장과 여기 이제 P 에어컨이 되겠죠. 그래서 자, 공급과 수요가 있을 겁니다. 자,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공급이 감소하든가 수요가 증가된다든가 그래서 가격이 오르겠죠.
자, 이 에어컨의 수요 공급을 변화시키는 그런 식의 요인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에어컨은 정상적이고, 자, 처음에 에어컨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로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다. 자, 이 공곡선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생산 비용에 관련된 거고, 바로 저렴한 비용에 따르면 바로 공급이 증가되는 거죠. 생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생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윤리도 하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그 말은 그지? 바로 군용 가격을 하락하는 거죠. 하락하는 겁니다. 1번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생산비가 떨어진다. 두 번째,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 자, 이것은요, 우린 이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가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알아두세요. 대체재과 보완재는 이 대체재, 바로 이것이 X랑 이 Y재 수량과의 관계인데 얘가 올라왔을 때 얘가 같이 오른다. 이것이 대체재 관계입니다.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다음에 X가격이 오르는데 이 Z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보완재야. 이것은 대체 보완. 이것은 원래는 여러분이 이거 말고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뭐 이렇게 뭐 커피랑 그죠? 뭐 홍차 또는 커피랑 프림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나오는데 커피가 오르면 그지? 커피 대신 홍차로 대신하겠죠. 이때는 가격과 수요입니다. 각기 다른 가격과 다른 수요야. 그리고 커피가 오르니까 바로 그지? 커피를 소비를 줄이니까 설탕의 수요가 줄어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바로 대체는 그지? 오르면 수요 증가, 보완제는 오르면 수요 감소.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대체가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체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증가한다고 봐야 되죠.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이렇게 바로. 대체재 관계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니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수요가 똑같이 증가되는 겁니다. 증가돼요. 그래서 이것도 2번도 요 점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수요 증가로 가격 하락. 그래서 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올 겨울 날씨가 덥지 않다는 예고가 있다. 덥지 않기 때문에 그지? 바로 에어컨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것은 에어컨 수요 감소. 수요 감소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수요 감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죠? 가격, 이제 하락. 지금 가격이 상승한 예를 들었잖아. 자, 대체 선풍기에 물품세가 인상했다. 자, 물품세 인상은 아까 말했죠. 그죠? 똑같이 바로 이것은 조세가 증가되는 겁니다. 조세 증가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죠. 다시 대체재 물품세가. 자, 이것은 에어컨이니까 대체재 가격이 오르는 거죠. 대체재 선풍기의 물품세가 오르니까 대체 가격이 오르는 거지. 이것은 이것도 공급 수요 증가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체 가격, 그러니까 선풍기 가격이 오르는 거. 물론 선풍기 물품세가 인상되니까 오르는 거죠. 선풍기 가격이 오르니까 바로 이것은 그지? 에어컨 수요는 증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어컨 수요. 여기서 이건 수요잖아요, 수요. 그래서 선풍기 가격이 오르니까 에어컨 수요가 증가된 거죠. 에어컨 수요 증가하니까 이게 아니라 에어컨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아까는 공급이죠. 아까는 공급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대체에 대한 선풍기 물품세가 인상되니까 선풍기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에어컨의 수요가 증가된 거야. 아까 는 수요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선풍기 가격 상승, 에어컨 수요 증가. 그래서 에어컨 수요 증가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로 되는 거죠. 그죠? 네 번째. 그래서 에어컨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까 이제 공급과 수요의 원인으로 우리가 따져보는데, 자, 마지막으로, 최근 보라고 소득이 하락했다. 소득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이것은 이제 정상제이기 때문에 정상제 소득 감소는 수요 감소야. 수요 감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5번이죠, 5번. 다시 보면, 1번, 2번은 모두 공급 증가, 3번은 수요 감소, 5번도 수요 감소, 그리고 4번은 바로 수요 증가로 그제 답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수요냐 공급이냐 이 방향성을 잘 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제 바로 4번과도 하나 더 연습을 해줘야 돼. 4번에서도.
자, 이건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하였다. 다음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닭고기 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QX, PX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수요 들어왔어. 수요가 감소했단 말이야. 닭고기 수요 감소 원인이 뭐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닭고기 가격 상승한다. 이것은 곡선상 이동이죠.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곡선상 이동이지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야. 아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제니까 그지? 해당제 수는 뭐죠? 해당제 수는 증가해야죠. 이렇게. 대체제이기 때문에 뭐 방향이 이거 뭐고 우리는 바로 직감적으로 들어가잔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 다음에 열등제 소득이 증가됐다. 이건 맞죠? 열등제 소득이 증가되면 어떻게 하지?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지? 감소해. 우리가 정상제는 아까 반대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지만 열등제는 그지?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수요 감소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걸 보면 보완제 인상 가격이 하락했다. 자, 보완제니까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 수요는 이것은 하락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증가해야 된다. 보완제니까 방향이 반대다. 보완제 가격 하락, 이제 수요 증가. 이것도 수요 증가 요인이 되는 거야. 닭고기에 대한 소요가 증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요 증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관적으로 이것이 특히 우리가 열등제냐 정상제는 쉬워. 근데 항상 어려운 것은 대체제와 보완제입니다.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한 그제 이동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대체제는 같은 방향, 상승, 증가, 보완제는 반대 방향.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이제 비슷한 문제였고, 다음에 5번째. 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소비자 지출액 또는 생산자 총수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원래는 이 내용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생산자 총수액은 P 곱하기 Q라고 나오고, 생산자 총수는 소비자 지출액과 똑같습니다. 소비자 지출액과 똑같아. 그래서 이것도요, 원래는 다른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다른 식으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간평사는 이런 식으로 몇 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것이 비탄력적인 가격이 오르면 수량은 감소하겠죠. 이것은 수요 법칙입니다. 다른 거 없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얘가 10% 오르면 5%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을 때 탄력도가, 이건 변화율이 이것분의 이거기 때문에 탄력도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건데, 비탄력적인 저에 가격이 오르면 수량은 이제 이거보다 덜 줄어드는 것이 비탄력적이죠. 탄력도라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올라가는 것은 10%, 떨어지는 건 5%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수는 증가됩니다.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직관적으로 나온다면 이게 제일 잘 나와. 자, 비탄력적인 가격을 오르면 이제 총수는 늘어납니다. 거꾸로 본다면 이 말은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총수는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가격을 떨어뜨리면 총수는 줄어들고, 탄력적인 저가 가격을 떨어뜨리면 총수는 늘어납니다. 그지? 이게 반대듯이 이것이 얘도 반대면 이것도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원래 법칙이야. 근데 사실은 이걸 이용한다면 바로 변화를 이용하는 거죠. 변화. 미분법, 미분을 이용한다면 항상 곱이 합으로 나온다는 변화율 법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총수의 변화율. 이것은 가격 변화율 더하기 수량 변화율.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걸 적용한다. 얘가 10% 올랐죠? 얘가 10% 올랐습니다. 그럼 얘는 방향이 반대잖아. 그지? 반대죠.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5% 떨어지는 거야. 그죠? 이걸 떨어진다.
수요 법칙은 이 방향의 반대입니다, 항상. 그래서 10% 오르면 5%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얼마? 얘는 바로 5% 증가되는 거습니다. 우리 여기서 총수입이 증가되는 것을 그냥 방향성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풀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가 들어가 있어. 이 안에 것이 모두 이 안에 그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간평서 아니면 이 정도로 끝났는데 간평서이기 때문이지. 간평서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두셔야 됐고, 그리고 이 방법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 이런 얘기죠. 자, A, B 각각 가격이 5% 상승할 때, 지금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걸 A를 한다면 여기서 TR. 우리가 이제 소비자 지수액이자 소비자 지수액은 우리가 이제 뭐 2로 표현되고 생산자 총수는 TR로 표시되는데 뭐 마찬가지야. 책에서는 2로 표시됐죠. 그래서 2로 표시한다면 이 델타 E는 바로 P분의 델타 P 플러스 Q분의 델타 Q. 자, 첫 번째 조건 뭐냐? A, 그제 A가 5% 오르죠? 그 다음에 얘가 그제 A는 이것이 2% 감소해. 2%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근데 B는 5% 올라. 근데 얘는 얼마? 얘는 소비자 지출액이 5% 증가했어. 근데 여기선 항상 수요 법칙은 이것이 반대죠. 이것은 마이너스로 기록할 때. 이것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상승하면 얘는 마이너스 수요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2%, 5%라는 것은 이게 얼마 이것이 7%라는 얘기지, 7%. 그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10%가 되고 5%라는 것이 여기 5%야 됩니다. 그래야지 0%야지 0%. 그래야지 이것이 그지? 5%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통 이게 주어지고 이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게 주어지고 이것과 이게 주어지고 이걸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요거 이것이 사용된다면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익 가격 탄력도라는 거 보죠? 마이너스 P분의 델타 P Q분의 델타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탄력도라는 것은 이 변화율분의 이 변화율이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이 부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이지 별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A는 여기 5%, 7%, 5분의 7입니다. 5분의 7. 요게 5%, 7%이기 때문에 물론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플러스로 변환된 거고. 그럼 얘는 뭘까? 그죠? 이것은 B는 이것이 5%, 얘는 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분의 7과 0이 되는데 실제로 그제 이것이 제가 숫자만 바꿔갖고 간평사 숫자만 바꿔갖고 다시 낸 문제인데 실제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걸 알아.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봤지, 그지? 이렇게 풀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 굉장히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갖고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알아주시기 바래요. 좀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한 좀 수준이 높은 풀인데 뭐 안 나왔다 모를까 간평사에서 한 2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도 이와 유사한 문제 모두 이렇게 풀 수 있다면 해야죠. 시도를 안 하면 몰라도 한번 시도해 봤다면 계속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5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건 뭐 별거 없죠. 지금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0.5.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0.5. 이 가격 탄력도는 아까 말했지만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거죠. 저 안에 수요 법칙 방향성이 있는 거야. 이것이 플러스지만 부호적으로 플러스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있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는 그 부호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사과수의 감굴가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0.2다. 마이너스 1점이다. 이런 말은 그래서 이것은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까 말은 수량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란 말은 아까 말한 자, 무슨 제? 이것은 바로
보완제라는 겁니다. 보완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반대로 또 사과 배는 그지? 이것은 교차 탄력성이 0.7 플러스죠. 같은 발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치제. 그리고 사과의 소득 탄력성은 1점이다. 이 말은 그지? 이것은 정상제라는 거죠. 정상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절대값으로 표시했다는 그 말이 이것은 이제 부가 마이너스인 것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방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필수이다. 필수제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이 대체제 중에서 교차 탄력성이 그지? 1보다 크면 그것은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이 0.7. 교차 탄력 0.7은 대체제라는 겁니다.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그리고 요거 다시 소득 탄력성이 그지 1점이죠. 이건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중에서도 바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것은 사치제. 소득 탄력성이 이것이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0과 1 사이면 이것이 필수제죠. 필수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는 필수이다. 그지? 아니라 사과는 필수가 아니라 사과는 우리는 원래는 필수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이것은 사치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야. 사치되다. 소득 탄력성의 부호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차 탄력성의 부호를 가지고 그지? 이것은 보완제냐 대체냐를 따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감귤과 사과와 감귤은 보완제다. 그지? 여기서 사과와 감귤은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인가 보완제다. 맞겠죠? 그지? 그리고 사과 배는 대체자 맞죠? 이것도 사과 배는 대체자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야.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보기상에서 답이 두 개니까 그지? 답은 이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 이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과액이 상승하면 그지? 사과 판매가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아까 탄력성이 얼마죠? 0.5죠. 아까 말한 요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던 내용이야. 비탄력적인지와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한다 증가한다 그랬어. 물론 아까 수식으로 이용해도 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가격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그제 여러분이 몸에 배도록 알아두시면 돼. 비탄력적인 가격 오르면 가격도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것이 많이 나오고 물론 탄력적인 것도 나올 수 있겠죠. 탄력적이면 판매자 총수익은 증가되겠죠. 하지만 감소하겠죠. 그죠? 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판매자 총수익은 증가한다고 보는 거야.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 아까 답을 구할 때 이 두 가지만 맞으면 답이 나왔기 때문에 구할 수 있지만, 그지? 아까 요거까지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야. 이것이 6번 문제였습니다. 조금 제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풀이가 여러분 그지? 풀이 집에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이제 6번 문제였고요. 다음에 7번. 이건 좀 어려운데 감평서에서 나와주지 않은데, 네, 나와주지 않은데 한 이유는 이게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 수리적인 문제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이것이 영락 없이 나와. 근데 감평서에 나오지 않았어. 근데 상당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시험 문제 중에 하나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수요라는 것은 보통 수량과 그지 가격과의 관계인데 여기 소득과 연관 상품이라는 거지 이런 식의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QD를 보세요. QD는 305 마이너스 3P에 플러스 EM 플러스 4 PR이라 나왔습니다. PR. 그리고 여기 공급이 나오죠. 공급은 120 플러스 2P 마이너스 3S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것이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일정하다는 그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요 곡선이 나오고 이게 일정할 때 공곡선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이야. 근데 이것이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변수로 살아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주어지죠. 그지? 이렇게 M이 20. 다음에
PR이 5, PR이 5. 이게 5. 다음에 S가 10 이렇게 주어집니다. S가 10. 그래 놓고 나면 자, 대입하면 Q와 QS에 대한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확정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사실 수요의 소득 탄력성뿐만 아니라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하나의 정보 뭐냐? 이게 소득이랬죠. 요 소득 앞에 부가 플러스라면 이게 커질 때 커지지 않아, 그지? 소득 앞에 있는 플러스가 이 부가 플러스라면 이것은 정상제, 마이너스라면 열등리라는 조건이 있어. 단 정상제와 열등리인데 정확한 소득 탄력성이 얼마냐? 그건 구해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제와의 성격뿐만 아니라 정확한 소득 탄력성까지 구하려는 거지 구해봐야 돼. 근데 우리는 구해보지 않더라도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은 양수로 나온다. 모두 양수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다음에 여기서 연관 상품의 가격인데 그지? 이것이 플러스죠. 아까 말했지만 이게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 상품은 이 지화에 대해서 이 지화가 뭔지 몰라도 이건 바로 그지? 대체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대체관계 있다.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교차 탄력성으로 가면 이것도 플러스가 나오게 됐어. 플러스. 자, 그래서 제가 중간 과정을 좀 생각할게요. 뭘 생각할 거냐면 이걸 대입한 값을 Q와 P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생각할게요. 대입한 다음에 Q와 P를 구했다 합시다. 그때 하나가 55가 나오고 하나가 뭐가 나오던가? 그 대입한 결과 P가 55가 나오고 Q가 200이 나오죠. 이왕 이렇게 일단 나온 겁니다. 대입한 다음에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에요. 자, 소득 탄력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 탄력성이 정의가 있죠. 그 소득 탄력성의 정의는 원래 M분의 델타 M 그리고 Q분의 델타 Q야. 이렇게. 소득 변화분의 수량 변화분인데 이걸 우리가 다시 변화분기로 구하면 델타 M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 분모로 내려오고 분모는 분자잖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수리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어떤 구간이 있는 평균 변화라면 실제로 우리가 순간 변화는 미분 개념이죠. 그래서 바로 dm분의 dq로 볼 수 있는 거다. 다음에 q분의 m. q를 m으로 미분한 개념이야. 자, q를 m으로 미분했다. 이거죠. 자, q를 m으로 미분한 겁니다. m만 변수로 보는 거죠. 그때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2죠. 이 앞에 것이 2. 다음에 q는 아까 말한 그지? 200. m은 55.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야. 뭐 이것만 구해놓으면 쉽죠. 그지? 바로 이것이 이 수요의 바로 교차 탄력, 소득 탄력성인데 소득 탄력성. 자, 그래서 구해본다. 그지? 2가 약분되고 이것이 100이 되잖아. 100분의 55니까 그지? 답은 0.55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적으로 좀 딸리지만 이 안에는 조건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는 뭐죠?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P 우리가 예를 들어서 Y 델타 PY 그리고 QX 델타 QX 이게 X라는 거지. X고 이것이 Y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델타 PY 델타 QX 곱하기 QX분의 PY가 되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도 정의랑 똑같다 보면 돼. 단 이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이 지화가 똑같죠. 그럼 다르잖아. 우리가 교차 탄력도라는 것은 다른 지화에 대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같은 지화죠. 그래서 똑같은 수량이 들어가죠. 자, 이거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이것은 dPy분의 dQx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이거를 y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미분하는 거죠. 이게 4가 들어간 4. 4가 들어간 4. 요게 이제 dPy분의 dQx가 4가 되는 거야. 요 개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로 들어간단 말은 이것은
교차 탄력성이 음수라기 때문에 아까 말한 부한제. 이것은 양수 때문에, 그지? 이것은 대치해야 되는 거야. 다음에 QX는이지? 아까 구한 QX. Q, 2배. P는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그지? 여긴 주어지지 않았네. 여기 주어졌네. 5, 그지? 5 주어졌죠. 5가 주어졌죠. PR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지? 0.1이 되겠죠. 200분 2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물어보지 않았지만, 만약 이것이 소득 탄력성이 아니라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다면 답은 이게 되는 거야. 교차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구할 수 있어. 그럼 뒤에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풀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구할 수 있다. 이건 수리 문제가 많이 나오는, 수학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는 자주 나왔거든요. 사실 간평사에서도 그것도 옛날에 나왔어요. 이제 제가 한 11년 동안 분석한 문제는 없지만 그전에는 10번 나와줬던 문제 중 하나. 요새 좀 뜸하다 싶어갖고 제가 한번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일단 집어넣고 교점을 구한 다음에 아까 탄력도 정의만 한다면 요 2와, 그지? 2와 4 중에서 뭘 이용할 건가? 아니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이용해야죠, 그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지? 이것은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 요 앞에 부만 개수만 이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하나의 몇 번 문제를 풀어보면 요령이 생길 거야. 이것이 이제 교차 탄력성,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이 7번 문제, 그다음에 8번 문제, 8번. 이것도 그지 다음 중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죠. 이 수요가 있고 이제 공급이 있는데, 그치, 이거는 여기 공급이죠, 공급. 그리고 이것은 모두 수요입니다. 수요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수요에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는 이제 잘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 둘, 셋, 4가지. 우리가 책에서 한 6가지를 제시했죠. 이것이 탄력적이냐, 바로 비탄력적이냐. 제일 잘 나온 것은 대체재수야, 대체재수. 다음에 소득에 차지한 비중. 다음에 필요성 정도. 다음에 측정기간. 이게 4가지. 이거 말고 이제 재화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대체수죠. 대체가 많으면 그지, 이것은 가격이 민감하죠.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만큼 민감하게 변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가 많으면 거지, 이것은 탄력적입니다. 그지? 대체가 많다. 적으면 그지? 이것은 비탄력적이야. 비중이 크면 가격이 민감할 수뿐이 없어지. 자, 큰 거는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부담이 있어서 못 산단 말이야. 이것은 크다, 작다. 필요성 정도는 거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치품은 이것은 그지 탄력적이고, 필수품은 이것은 비탄력적이죠. 가격이 민감하지 않다는가. 측정기간이 길다, 측정기간이 짧다. 길면 대체가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짧은 못 찾는 대체를 긴 기간에 찾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로 이것이 많다, 크다, 뭐 비싸다, 길다 이렇게 동일한 성격이 있잖아, 그지? 적다, 작다, 그지? 필수품, 짧다. 특히 이런 거 대체도 적고 비중도 적고 필수품 이런 것들이 농산물 경우 많은 농산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공산품보다 비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특히 측정 기간으로 따지면 이것도 똑같이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똑같이 들어가. 이것도 공급이 들어가. 공급도 마찬가지야. 공급은 이것은 소득 비중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생산비 비중이 크다. 그럼 이것이 공급은 똑같이 이것이 비중이 크면 크다. 공급이 장기면 이제 길면 탄력적이다. 생산비나 소득 비중이 크면 탄력적이다. 공급도 측정 기간이 길면 수요나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다. 그래서
다음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구하라 한다면 이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그죠? 대체가 짙게 잘 수 있을수록 짙게 찬다는 것은 많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얘도 이제 맞습니다. 네, 이것이 리을은 틀렸죠. 리을은 틀렸어. 수유나 공구나 모두 탄력성이 모두 커져. 이게 작아지는 게 틀려서. 이 두 가지가 답이기 때문에 이제 답은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근데 공급에 관련된 것은 하나, 이 저장에 관련 게 있어요. 저장. 저장이 이제 왜 그런 의미냐면, 이런 얘기죠. 공급은 이제 Q와 P에 대해서 공급은 자, 이런 식의 공급성이 있고, 이런 식의 공급성이 있다면, 이런 이거보다 이것은 비탈제고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지? 공급은. 왜냐하면 이제 각이 올랐을 때 얘는 수량을 증가시킨 것이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지. 각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탈제고 탈제야. 근데 우리는 공급은 각이 올랐을 때 공급을 증가시키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들면 저장 비용이 크죠. 저장 비용이 크면 또한 저장이 용이하지 않으면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장 비용이 적으면 우리가 저장해 뒀다가 오르면 그지 얼른 방출하면 되잖아. 근데 저장 비용이 많거나 저장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지 냉동 보관한다면 저장 비용이 많잖아. 그때는 올라도 수량이 많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공급 수량이 많이 늘어나지 못해. 그 말은 저장이 용이하지 않거나 저장 비용이 많으면 공급이 비탄력제라는 거지. 그래서 저장 비용이 클수록 공급이 탄력적이 커진다. 이것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장 비용은 수요에는 없지만 공급에만 있는 가장 중요한 공급 탄력성 결정입니다. 저장 비용이 많거나 저장에 드는 용이하지 않도록 그지? 저장이 어렵다면 그것은 공급은 비탄력제다. 이렇게 우리가 그지? 결론 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특히 이제 수요에 대한 탄력성 정의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 그지? 어떤 대체제, 소득, 그지? 측정 기한 세 가지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이 8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9번. 자, 이건 아까 탄력성인데 이제 수요 공급 탄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제 이걸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점을 구한다면. 교점 구하면 이제 이거 등으로 놓고 풀면 되죠.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이쪽 140으로 넘기니까 이것은 300대고 좀 빨리빨리 해봅시다. 넘어가면 5P가 됩니다. 5P. 그지? 그러니까 P는 60입니까? 그지? 5, 6, 30. 5, 6, 30. 맞죠? 요거 넘어가면 뭐지? 5P 300. 자, 그래서 이제 수요가 나올 테고, 공급이 나오는데, 공급이 좀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공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실 이것은, 여기가 P가 60. 예? 60. P 이퀄 60을 집으면, 뭐 여기다 집으면 마찬가지인데, 6이 10이니까 120인가 여기가 40이죠, 40이죠? 40. 그러면 여러분 공급 탄력, 수요 공급 탄력도 구하는 우리가 이 그래프 갖고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요점의 절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점의 절편은 Q가 0일 때 P의 값이죠, 이제. 그럼 이것이 80이야, 80. 맞아요, 이거? P가 60, 40. 우리가 풀이한 것만 한번 볼까요? P가 60, Q가 40 맞죠, 그지? 그래서 요거까지 구한다면, 여기서 P가 0을 집으면, 요게 80이 아니네요. P에다 0을 집어넣었죠? 요게 아까 Q에다 0을 집으면 요게 80이고, 여기 점은
P에 대한 을 주면 이게 160죠. 160.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것이 얘도 이제 Q가 0이면 그지? P가 요게 이것이 3분의 140인데 아무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 이게 뭐죠? 이것이 여기까지가 분모분의 여기까지가 분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지? 분분의 분자. 근데 이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요게 분모분의 요것이 분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이것분이 이거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니까 좋아 보이지 않고 문제가 뭐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수요의 가격 탄력도만 구한다면 요게 40이고 요게 그지? 120이죠, 120. 그 때문에 40분의 120 때문에 탄력도 얼마? 그것이 3이야, 3. 근데 우리는 이 탄력도의 정의로 구하는 것이 나을 때도 많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소득 탄력도랑 마찬가지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 뭐죠? 이것은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죠. 이렇게. 이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 수요의 공급 탄력도 뭡니까? 이것은 똑같이 dp분의 dq에 곱하기 q분의 p입니다. 아까는 수요는 이 마이너스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때로는 이 그래프로 구하는 게 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수시로 구하는 것이 훨씬 쉬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구한다면 이 마이너스 dp분의 dq 뭐냐? 아까 우리가 소득 탄력도 구할 때 한번 해봤잖아. 자, 이걸 뭐지? 이거를 p로 표현하는 거죠. p로 하면 얼마?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Q가 아까 나왔듯이 Q가 얼마? Q가 40. 그지? 40. P가 60.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뭐가 나오죠? 이것이 아까 말한 3이 나오죠. 3. 아까 3이 나왔잖아. 이것뿐이 이거랑 똑같잖아. 뭐 어느 게 쉬울지는 이제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데 수요 공급이 모두 구한다면 이게 한꺼번에 구할 때는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럼 얘도 똑같아. dp분의 dq 뭐냐? 그것은 이거를 P로 표현한 건 3이자 3. 아까 수요 교차 탄력도 소득 탄력도에서 한번 해본 경우냐. 그 다음에 얼마 이것이 40분의 60.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뭐가 되지? 이것은 약분되고 2, 3. 이제 2분의 9가 됩니까? 4.5가 되는 거죠. 4.5. 이렇게. 3과 4.5.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 7.5가 되는 게 답이야. 이렇게.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취향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뭐 나름대로 여러분이 최선의 방법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이게 쉬울 수 있는데 그래프를 다시 구해줘야 된다는 것도 있잖아, 그지? 아까 그래프 구하려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낭비되는데 아예 이것만 들어간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 수량과 교점만 구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방법. 아까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 아까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에 또 모두 이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익숙했던 문제였을 거야. 아까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 감정사는 굉장히 수학적인 비법으로 그치? 풀려고 막 시도를 하는 거야. 워낙 수학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은 이것은 이제 최고 가격제죠. 최고 가격제. 이것은 여러분한테 뭐 맡길게요. 방법 알면 되니까. 자, 수요 곡선이 나오겠고, 수요가 나오겠고, 그지? 이렇게 공급이 나올 겁니다. 공급이 나올 거야.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점을 구합니다. 그지? 균형점. 균형점 우리가 쉽게 뭐 암산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넘기면, 이제 6P가 나오는 거고, 이거 넘기면 600이니까, 그지? 600이니까, P가 100이 나와, 100. P가 100을 집어넣으면, 그지? 집어넣으니까 Q도 여기고 또 100이 나오냐, 100. 이렇게. 여기다 100을 집어넣던가. 근데, 그때 이제 이것이 이제 균형각인데, 정부가 80만큼의 가격상을 선언한 거죠. 이게 가격상을 씁니다. 그지? 이것이
80이야, 80. 가격 상승의 점은 우리는 이 가격, 그지? 이 가격 위로 못 봤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일종의 균형 양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고. 그럼 이거 얼마냐? P가 80대 Q가를 구하는 거죠. P가 80대 Q가 구해요. 그럼 여기서 8, 26, 60, 60, 여기 60, 60. 예, 공곡선상이니까. 그 다음에 요점을 올라가면서 요점을 갑니다. 그죠? 요점은 바로 우리는 이것이 알다시피 이것이 그죠? 어떤 암시장각이죠. 뭐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성격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거기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요 수량에 대해서 이만큼 가격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게 암시입니다. 그래서 Q가 60일 때 수요 곡선을 집어넣죠. Q가 60일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집으면 자, 요거 넘기니까 이제 4P가 얼마? 440. 그지? 넘기니까. 그러니까 P가 110이에요, 110. 110이 이것이 암시장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후생손실은 뭡니까? 후생손실은 요 면적이죠. 우린 자주 나옵니다, 이거. 이따도 보면 우리가 조세에서 후생손실이 또 나옵니다. 요 면적이 후생손실분이죠, 이제. 자, 이거 우리가 삼각형 면적에서 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이것이 6배이 나온단 말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 면적이 나올 겁니다. 6배.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균형점 가고 요 따라가는 방법.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는 초과수요가 얼마큼 물어보죠. 초과수요. 그러면서 P가 80일 때 수량값을 구한 다음에 이만큼 초과수요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물을 수 있는 내용 뭐 다 이 안에 있어요. 바로 이제 최고가격 조건입니다. 이것이 10번 문제였어요. 원래 이제 13문제씩 돼서 한 3시간 만에 풀려는데 뭐 조금 쉬었다 하죠. 조금 쉬었다 하죠. 1시간 됐습니다.